네, 오늘 경제인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경제 왜 그래 코너인데요. 전 사실 이 경제 왜 그래 시간을 들어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세상에 눈이 뜨이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이종태 팀장님께서 그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얼핏 알고는 계시지만 또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정리 전문 기자 차영석 기자가 네. 좀 굵직굵직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덤덤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피하고 싶은 뉴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좀 경과 약간 설명해드리고 그래야지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하기로 결정한 건 2016년 6월 24일 국민투표에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3.8% 포인트 차이로 브렉시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영국에 와서 자기네 복지를 앗아간다 이런 인식이 사실 크게 작동해서 브렉시트가 가결이 됐고 사실 굉장히 예상 밖의 결과였죠. 그래요. 그때 막 난리 났던 기억나요. 그렇죠. 제가 그때 기사를 써야 했는데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6월 24일 마감이었거든요. 그날이. 네. 그 다음 날이 마감이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예, 써놨죠. 미리미리 쓰는 기자 이종태 팀장. 새벽까지 썼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됐어. 결과 뒤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마감은 해야 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영국에서도 그 브렉시트가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캐머런 총리가 사임을 하고 이제 메이 총리가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해서 유럽연합 EU하고 이 영국하고 그러면 어떻게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를 이제 협상을 벌였고 지난해 합의안이 나왔어요. 합의안이 나왔는데 연말에 그걸 어쨌든 합의안을 어쨌든 이게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영국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 말에는 그게 좀 약간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올해 1월 15일에 영국 의회에서 이거를 메이 총리가 영국 의회에 이거를 비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부결됐죠.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애초에 브렉시트 D-Day는 3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29일까지는 어떻게든 결정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결판을 내기 위해서 우리 메이 총리님께서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3월 12일부터 12, 13, 14 그리고 이때 영국 의회에서는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많은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EU와 그 메이 총리 그러니까 영국에 합의한 브렉시트 수정안 부결시키고요. 부결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이 브렉시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일단 브렉시트 먼저 할까? 이런 안에 대해서는 그건 거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 그건 거부한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탈퇴를 그러면 3월 29일까지로 어쨌든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6월 말까지 연기하는 건 의회 니네 생각은 어떠냐? 이래서 그거는 그렇게 요청을 하기로 했어요. EU 쪽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러면 혹시 우리 브렉시트 나가리 시킬까? 그냥 다시 브렉시트에 대해 고민해볼까? 이런 제2의 국민투표는 어때? 이건 또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12, 13, 14 이렇게 계속 며칠 상간으로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의회 표결을 이렇게 계속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어요. 자기가 국민 투표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완전 일단은 우회하고 물 먹는 거 아니에요? 경과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종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브렉시트에 대해서 그 2016년에 국민투표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메이 총리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나가려면 탈퇴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싫어.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나갈래. 나가는 건 나가자. 그러면 6월 달에 나갈래. 뭐 이렇게 지금 자꾸 밀고 땡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이제 결정하기로 한 건 일단 유보 상태가 된 거네요. 예, 일단 지난해 합의안에 이제 합의안 내용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합의안 내용은
3월 29일 날 음.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네네. 브렉시트를 한다. 음. 그리고 2019년 말까지 2020년 말입니다. 내년 네. 말이죠. 내년. 네. 그러면 한 1년 한 9개월쯤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EU를 탈퇴하지만 음. 영국은 내년 말까지 제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EU 측과 무관세로 무역하고요. 또 EU의 뭐 규제, 뭐 식품 규제라거나 네. 농산물 규제, 또 뭐 공산품 규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모두 다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 말까지 그 협상을 해서 네. 이제 그 EU와 이 관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든가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어떤 협상을 해서 이제 그 합의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하자면 내년 말 이후에 그 후내년부터 말하자면 영국이 그 정말 이제 그 EU 밖에 있는 영국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뭐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합의안이었죠. 예. EU와 영국 측의 이게 합의안이었죠. 원래 합의안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죠. 이 합의안이 부결된 거죠 의회에서. 올 들어서 2번이나 그러니까요. 부결됐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통과된 거는 일단은 그럼 EU 탈퇴를 3월 29일인데 일단 6월 30일로 연기하자. 이것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1일, 22일, 3월 21일, 22일에 메이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가서 네. 이제 EU 정상들에게 영국의 연기 의사를 밝히고 또 이 점을 다른 모든 EU 국가 정상들이 허용할 때 네. 일단 연기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가 올라갈 시점 그 즈음일 것 같아요. 예, 6월 30일까지. 네. 근데 이게 사실 EU와 영국 사이에는 굉장히 뭐랄까 이 어떤 기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원래 이제 영국 아까 우리 차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한 게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민자 문제였는데 영국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EU 탈퇴를 함으로써 네. 이민자는 안 받고 그렇지만 여전히 EU하고 무관세로 거래하고 또 규제는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보고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하고 싶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EU 측에서는 뭐 주로 이제 독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왜 맛있는 것만 쪽쪽 빼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둑놈 그렇지. 식구라고 부상하는 아니 거지. 이게 다른 나라가 생각할 때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예, 영어로 체리 피킹입니다. 그렇죠. 아하. 역시 케이크에 영어가. 있는. 영어가. 예. 그렇죠. 위에 것만 쏙쏙 빼려 먹는다고. 근데 그건 좋아요. EU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아니 어차피 국민투표에서 나가기로 했고 이러면 어쨌건 이제 영국 안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의 입장은 뭐죠? 예, 지금 현재 사실 의회에서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음. 기존 합의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네.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른바 그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백스톱 때문인데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백스톱을 설명하려면은 조금 우회를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예, 많이 돌지 예. 말고 좀 얘기는 해주세요. 그래도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요 가급적 짧게 한번 줄여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국 본토는 아실 겁니다. 예. 말하자면 잉글랜드와 이 스코틀랜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섬이 하나 있죠. 네. 그게 이제 아일랜드입니다. 음. 근데 아일랜드가 지금 분단돼 있거든요. 어. 아일랜드 자체는 원래 이 고유의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 이미 16세기에 잉글랜드 헨리 8세가 침공해서 이제 완전 정복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영국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또 특히 국교회 개신교죠. 네. 이분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갈등도 있고 그렇죠. 민족 갈등도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가 1949년에 이제 이 사실상 분단이 됩니다. 이 남쪽은 아일랜드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독립하고요. 북쪽은 그 영국령으로 남죠. 영국령으로 남는데 문제는 이 영국령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 영국 쪽 이 개신교와 네. 또 아무래도 이 잉글랜드 쪽 사람들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저항 투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그 북아일랜드. IRA 있죠. 네. 예, 아일랜드 독립군. 네. IRA가 결성이 됐고 또 뭐 그 과정에 보면은 이 시위하는데 이제 비무장 시민들한테 영국군이 총을 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네. 또 이것 때문에 IRA는 테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들 보면은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테러 집단으로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그렇군요. 거기가 IRA랑 관련이 있는 그런 설정이 꽤 많아요. 예, IRA가 많죠. IRA. 예. 예,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투쟁들이 일단 1998년에 굿 프라이데이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대타협이 성립이 돼요. 예, 뭐 그런데 행복한 이야기인데요. 네. 또 이제 말하자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물론 그대로 분단은 돼 있습니다. 남쪽은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북쪽은 영국령 아일랜드죠. 네. 그런데 둘 다 EU 회원국이니까 예, 둘 다 EU 회원국이니까 사실 국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통 1년에 한 1억 명이 왔다 갔다 그 국경을 넘나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국경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일단 세관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규제 예. 문제가 있죠. 예컨대 이 어떤 나라는 GMO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데 그렇죠. 그게 느슨한 나라에서 온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엄격한 규제에 맞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국경으로는 그게 이제 둘 다 EU 회원국이니까 넘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여기서부터는 그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아일랜드입니다. 그거 외에는 별 그게 그럼 없더라고요. 세관 같은 것도 없어요? 없던데. 없습니다. 아 그럼 사진으로 그냥 봤더니. 예. 또 하나 다른 게 있죠. 마일과 킬로미터. 그 표기만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사실상 국경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냥 이제 뭐 사실상 하나의 나라인 거나 그냥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 다 그렇습니다. EU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invisible border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 좀 그러네. 그냥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요. 그냥 왜 그래 진짜. 예. invisible border인데 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국이 EU를 탈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탈퇴하면은 국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넘나들 때마다 뭐랄까 보안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네요. 세금도 물어야 되고 또 상품들이 건너갈 때 이게 각 양측의 규제에 맞는지 그러네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단 분단돼 있었지만 이 아일랜드 섬 자체는 통합돼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국경이 갑자기 생겨버린다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의 역사적 상처를 또 건드리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갈등들이 어쨌든 1998년에 아까 굿 프라이데이 그걸로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이제는 좀 그래도 좀 결정이 됐는데 또다시 거기다가 장벽을 설치하고 막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예, 이제 백스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재밌네 이 얘기. 그런데요. 그래서 잘 가고 있어요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일랜드 공화국 측에서는 예.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잘못하면 완전히 경제가 그러니까 밑에 아일랜드. 밑에 아일랜드, 영국령 말고 남쪽 남 아일랜드죠. 다시 또 갈등이 시작되니까. 네, 매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네.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EU 측에 EU 위원회에서 강력히 이야기를 했겠죠. 이것만큼은 막아달라. 말하자면 기존에 그 보이지 않는 국경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야기를 했겠죠. EU도 사실 이건 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해 그 영국 정부와 EU가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아일랜드 섬의 국경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예. 근데 둘 다 양측 다 이 문제가 참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나왔던 대로 2020년 말까지는 저 양측 간에 이 영국이 큰 의리가 없죠. EU를 탈퇴하는 어떤 그 내용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만약에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네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2020년 말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러면 2021년 1월부터는 바로 1월 1일부터 바로 아일랜드 섬 내에는 국경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못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안전장치라는 걸 마련합니다. 그게 백스톱이에요. 돌아 지금 이제 백스톱까지 왔어요. 이제 왔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백스톱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체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2020년 말까지도 영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무역 협정이 합의되지 않으면은 이 잠정적으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그대로 관세 동맹에 머무릅니다. 말하자면 EU 다른 국가들하고 똑같이 이제 무관세로 계속 거래한다는 거죠. EU에 남는 거죠. 남는 그러니까. 거죠. 그대로 남는 그래서 거죠. 백스톱이군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규제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규제라는 거는 국가의 주권 문제입니다. 다만 규제 문제에서는 북아일랜드가 그대로 EU 체계를 따르기로 한다. 북아일랜드만. 말하자면 영국은 영국 자체적인 규제를 가지는데 북아일랜드만 그대로 EU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측면에서는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같이 남고 규제 문제에서는 그 영국만 가는 거죠. 남는 겁니다. 영국 본토만 남는 겁니다. 북아일랜드 EU를 따르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브렉시트 하자고 해놓고 나서 브렉시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 브렉시트를 강경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브렉시트가 아닌 거잖아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거죠.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민족 차원에서 보면 아일랜드가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것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관세까지 어떤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토와 다르게 해준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국가적 통일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절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지지파들 입장에서는 이 양반들이 한 번씩 자유시장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자유무역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자 그렇죠. 보수적인 성향이 데가 있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자주적인 관세 제도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대로 남고 또 북아일랜드는 아예 EU 규제 체제에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에 국경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이 영국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생산된 농산품은 북아일랜드에 그냥 들어가는데 영국 본토에서 생산 농산품은 들어갈 때 규제 검사를 검역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백스톱의 경우에 2020년 말 이후에도 어떤 무역 협정이 일단 영국과 EU 간에 어떤 새로운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해제되는 걸로 일단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이 아일랜드 문제에서 과연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궁금했던 문제가 또 이종태 팀장님의 설명으로 또 아니, 무슨 말씀? 안개가 거치네. 넌 왜 나간다고 그랬다가 저렇게 자기들끼리 저렇게 치고받고 무결 가결을 막 거듭하면서 이거 무슨 얘긴가 했더니 백스톱 아주 중요한 단어네요 이게.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차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왜 메이 총리가 1월달에 부결되고 나서 네. 한번 합의하고 다시 이유하고 다시 협의했다 그랬잖아요. 네. 다시 가지고 왔어요. 합의안을. 합의안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백스톱을 이제 EU는 절대 백스톱을 그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유사시에는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조항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결된 거죠. 부결됐기 때문에 어쩌란 어떻게 말이냐, 하겠다는 그럼 거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사실 영국 보수당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좀 메이 총리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세상 힘든 게 영국 총리군요. 정말. 세상 힘든 게. 그래 한국 정치만 이런 게 아닙니다. 메이야 진짜 메이야 이게. 그 앞으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칠 거고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근데 저도 약간 이거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봐도 영국 국민들도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그 영국에 있는 매체 한 군데에서 이렇게 500명 성인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했는데 유권자의 한 35%는 EU랑 추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연성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갈라서자, 일단 갈라서자 이거와 약간 대비되는 연성 브렉시트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하자는 걸 지지하는 사람이 35%, 29% 정도는 아니다. 우리 브렉시트 국민투표 다시 붙여서 나가리 시켜도 좋다. 그러니까 다시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한 29%, 한 25%는 필요 없다. 협상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무조건 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25%. 그러니까 이 시민들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전혀 협의가 의견이 모아지지를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국민투표를 그리고 했어? 게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보수당도 그렇고 그다음 노동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보면 입장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가령 사람도 대책 없는 메이 총리가 이번에 그 수정 합의안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강요로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있는 의원들은 어쨌든 같은 총리가 그걸 올리면 다 지지해줘야 되는데 8명인가 반대했어요. 강요들 중에 반대하고 노동당에서도 지금 요것과 표결을 하면은 약간 서로 뜻이 다른 이번에 뭐 그때 제2국민투표안에 대해서 노동당 지도부의 방침은 기권이었다죠. 근데 거기에도 거절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콩가루네. 굉장히 콩가루. 이 사실 EU라는 국가 연합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상당히 좀 모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EU의 뭐 각종 환경이나 노동 규제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또 그와 동시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유로화 체제는 이 독일에 제일 유리하고 이제 이 제조 왕국이고 네네. 또 이제 제조 왕국에다가 수출국이죠. 독일은 굉장히 유리하고 네. 이 남유럽의 국가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남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이런 나라. 현재 유로화 제도 하에서는 어떤 무역이나 무역으로 이익을 보거나 혹은 이 자국 산업 발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EU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 방금 하신 얘기는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자국 통화하고 상대방 통화의 이 환율을 조절해가지고 이 경쟁력을 좀 획득을 해야 되는데 EU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서로 쓰게 되면은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 거죠. 예. 어떻게 그렇게 차영석 기자 공부 많이 해갖고 왔구나. 원래 모르시는 게 없더라고요. 아 진짜. 예, 게다가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게? 헐. 나 진짜 갑자기. 게다가 사실 EU 같은 경우 나 진짜 또 욕 우리 나오네. 3초 뒤에 터지시는 건 뭐예요? 예, 정글북. 떠오르더라고요. 게다가 저 EU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그 EU 할 때는 까닭으로 쓰고 EU는 EU로 쓰기로 하죠.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회원국들에 대해서 네. 이 재정 긴축을 강조하고요. 또 물론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에는 어쩔 네. 수 없이 통화 팽창을 했지만 어. 그 전에는 통화 정책도 굉장히 쬐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 영국 노동당의 입장도 사실은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게 예.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일치돼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경제라는 게 그 총체적인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 우리 이제 단순하게 EU 탈퇴 그냥 브렉시트 이거 하나만 봤기 때문에 왜 탈퇴하는 거지? 무슨 문제지? 아니 근데 이랬는데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오묘한 문제가 있네요. 진짜로 이해가 잘 안 돼. 지금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영국 내 예를 들어서 EU 예를 들어서 뭐 EU 내 소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식량 문제만 해도 영국에서 소비 식량의 한 30%가 EU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관세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자기네들이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관세가 거기 붙기 시작하면은 일상 사람들한테는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지금 무슨 브렉시트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본거지 옮기겠다는 기지,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는 나라들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는 자기나라한테 진짜 불리하지 않나요? 시민 입장에서도. 사실 영국은 이른바 그 글로벌 파이낸셜 허브인데요. 네. 맞아요.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 허브입니다. 네. 일단 세계 2대 허브가 있다면 미국과 영국이거든요. 말하자면 전 세계의 돈이 그 두 나라의 금융 센터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다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각지로. 그래서 사실은 이 금융 산업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봐왔고 사실상 국가 육성 산업을 키워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브렉시트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이 금융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요. 또 그거 보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프랑크푸르트 발음 되게 안 되네. 독일어라 그래요. 저거는 안 되나 보지. 네, 죄송합니다. 영문과십니다. 프랑크푸르트.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네. 경우에는 진짜 어떤 보고 하나 따먹고 그러냐 정말. 그쪽에서 네. 한번 금융 허브를 만들어 보겠다고 네. 어떤 야심을 가지고 추진한 측면도 있고요. 음. 근데 일단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사실 영국의 산업계나 금융계 입장은 그거죠. 뭔가 하면은 그래도 영국이 그 EU와 협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러고 저러다가 예를 들어서 사실 제2국민투표 같은 게 이루어져서 다시 주저앉게 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기대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건 나가리 시키는 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도 지금 못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걱정 근심 많은 우리 차영석 기자 또 영국 지금 걱정하고 영국을 있어. 걱정. 아니 나 지금 만약에 이게 다시 제2의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나 뭐 이유 있는 나가리? 오늘 일이나 걱정이 오늘 이유 있는 일이나. 나가리. 근데 말 된다. 참 변 잘 쳐주시네 진짜. 말 되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나가리. 아유. 나중에 써먹어야지. 브렉시트. 마무리 빨리 해주세요, 이유 있는 선생님. 나가리. 네 알겠어요.
아 머리 아파져. 아 근데 정말 흥미롭네요. 그 사실 이유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경제인싸에서 경제 왜 그래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쭉쭉 빠져드는 매력이 있잖아요. 네. 경제의 늪. 경제인 너. 그런 이유로 연재, 좋아하시는 너. 분이 많죠. 예. 아 그러니까 이 좀 그 얼핏 그냥 국제 뉴스라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스치듯이 가고 영국이 브렉시트가 있구나 뭐 그렇게 가결됐구나 뭐 이렇게만 봤는데 이런 문제들 뒤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좀 듣게 되니까 흥미진진하네요. 앞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하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국 걱정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숙제로 남아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또 다른 장르고요. 아, 네네, 그렇죠. 또 다른 장르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연구해봐야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관심과 흥미를 갖고 좀 깊숙이 뉴스를 꼼꼼히 분석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대 팀장님, 백스톱 얘기 진짜 재밌었어요. 또 너무 둘러서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오늘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왜냐하면 제가 제가 예전에 백스톱에 대해서 읽었을 때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팀장님도 사실 이렇게 읽고 또 공부하시니까 아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오늘 윤한선 에디터도 마타리도 그렇죠. 예, 저 정말 처음 알게 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신기반기하잖아요. 브렉시트 네. 이면에 백스톱 이런 이야기 있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뭐 밑줄 긋고 막 공부하던데.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 수업 듣는 거. 네, 경제 왜 그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매주 쏟아져 나오는데요. 오늘 그 팟캐스트 잘 들어보시면 영국의 브렉시트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의 안에 또 이후 안에서의 이 브렉시트가 갖는 의미도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제 인싸, 경제 왜 그래를 통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인싸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요. 시사인 구독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팟캐스트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인싸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